자, 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것이 건축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건축법 제2조 1항 11호에 있는 겁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하나 이상 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상 도로도 아니고 도로법상 도로도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가 한 군데 이상 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법 제2조 아까 1항 11호라 그랬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서 11입니다. 자, 11을 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하나의 항목이 어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 현재 도로도 도로법에 능력이 되는데 국토의 계획과 이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법, 서도법 그 밖의 관계 범위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다시 말하면 너비가 얼마 이상이라고 했죠? 4m 이상이라고 했죠? 4m 이상으로 돼 있어갖고 도로법이나 사도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이 돼 있으면은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넓이가 얼마 이상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도로법, 사도법에 의한 도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너비가 4m가 안 되는 건축법상 도로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를 보려면 일단은 너비가 4m는 돼야 되고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법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봤더니 지적상한 도로가 있어도 사람이 다닐 수 없게끔 현황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사도법상으로는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나입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부한 도로 이렇게 돼 있죠. 위치를 지정한다 그랬죠. 위치를 지정한다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내가 어떤 땅을 집을 짓는데 여기를 도로로 이용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지정을 했죠. 지정해서 여기 진입들이 이걸로 쓰겠다고 했으면은 구청장이 그러면 거기를 쓰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러니까 아직은 도로가 아닙니다. 아직은 도로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 집을 지면서 여기다 도로를 어떤다?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예정이야, 예정. 내가 집을 질 때까지 도로를 만들 예정은 내가 여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도로를 만들으라고 지정하면서 그 지정하면 그때부터 거기는 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가 시에 내가 도로를 만들겠다고 해도 현황은 도로가 안 됐어도 건축법상 도로를 보고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건축이 준공할 때까지 도로가 준공되지 않으면 건축 허가는 내줬지만 건축 준공은 안 납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 준공을 내기 전에 도로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완성이 되고 났을 때에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도로로 만들라고 지정했을 때는 그거 된다?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44조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도로가 내 땅에 2m 이상을 접하라는 얘기는 2m만 접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막다른 골목길이 10m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 4m가 건축법상 도로라고 얘기했잖아요. 4m가 건축법상 도로인데, 막다른 골목길인 경우에는 10m 미만인 경우에는 2m만 돼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길에 붙어 있을 때에 그 골목길의 깊이가 2m 미만이면은 2m만 붙어도 된다는 얘기지, 어디 아무 데나 2m만 붙어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해당 건축물의 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하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제일 첫 번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고, 대통령 주변에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 도로가 아니라 공지가 있을 수도 있죠.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법 제2조 1호 남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농지법엔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농막은 정식 건축물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가설 건축물로 허가를 내줍니다. (44조에) 보시면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근데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언제는 출입에 지장이 없고 언제는 건축법상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시간 자, 만약의 경우에 현황 도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지목은 대지가 도로가 아니죠. 현황으로 통로를 오랫동안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출입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출입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했더니, 그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민원인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담당자인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민원인께서는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는.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내 주관으로 봐서 출입에 지장이 없어서는 안 되고, 담당자의 주관으로 생각했을 때 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이 된다. 담당자가 민법을 적용하면은 남의 땅을 이용하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민법을 적용하면은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거고, 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을 정해서 그냥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내가 허가를 내준다 할 수도 있다 이런. 그러면 허가를 내주려는 거야? 내주지 말라는 거야? 이것은 자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6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1962년도에 건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62년도 이전에는 대한민국에 건축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62년도에 건축법이 없을 때는 뭐 갖고 건물 지었죠? 62년도에 제가 건축법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럼 62년도 이전에는 건축허가 받을 때 무슨 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일제 때에 조선시가지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도 조선시가지령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면은 그때 가옥대장이 올린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62년도에 건축법이 만들어지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뭐 했었어? 가옥대장이었습니다. 무슨 영으로 만들었다고요? 조선시가지령입니다. 일본 천황의 조선시가지령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건물을 지었던 겁니다. 그것을 1962년도에 건축법으로 바뀌게끔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으로 만들면서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한다 정해놨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에 조선시가지령으로 만들었던 동네도 있겠죠. 그 동네가 일본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이조 시대 때 만들어진 동네도 있죠. 옛날부터. 그러면 이조 시대 때 만들어진 동네가 건축법상 도로 4m를 만들었어? 그냥 있는 대로 만들었어? 그냥 있는데 그러면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있던 그 도로가 4m가 안 되면 건물 하나도 못 짓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담당자가 옛날부터 동네가 있던 길, 우리 건축하는 담당자들은 이러한 거를 뭐라 그러면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을 안길에 연결돼 있을 때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동네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오게끔 허가를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오지 아니하면은 건축허가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얼뜻 보면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지만은 그런 때를 대비를 해서 담당자에게 권한을 준 겁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그 가옥 대장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있을 수도 있나요? 가옥대장이 건축물 관리장으로 바뀐 거죠. 근데 가옥 대장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을 수도 있나요? 아니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옛날에 뭐 40몇 년대에 건물 만들어졌다 그러면 올라가 보면 그게 가옥대장이 있는데 가옥대장이 있는 걸 가지고 건축물 관리장 다시 바꿔서 만들어 놨죠. 제45조입니다.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허가권자는 제2조 2랑 제11호 남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건축법상 도로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도로법상 도로가 없어도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출을 하려다 할 때 그 땅 주인의 뭐를 받아오라? 이해관계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라. 땅 주인에게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아까 44조는 이겁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한다.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된다. 45조는 남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고자 할 때는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보면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했는데 땅 주인이 해외에 있다고 해서 남의 땅을 사용 승낙서 없이 도로로 만들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우에 땅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땅 주인이 없을 때 이 규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자,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현행 통로로 쓰고 있었는데 현행 통로로 쓰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승낙서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오랫동안 현행 도로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여기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언제나 하면은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내준 적이 있는 경우.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남의 땅에 땅을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땅의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사용승낙을 받아다가 갖다 줬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줬겠죠. 그러면 땅 주인이 그거를 지목변경 신청해야 되는데 지목변경을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서를 해줬을 때는 그 땅만큼의 대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겠죠? 그랬는데 얼마를 줬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그 도로를 10년, 20년 쓰고 있었는데 돈 준 사람도 안 계시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을 수가 있죠. 다 팔고 나가다 보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돈 줬다, 안 줬다는 것이 근거가 나온 것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옛날에 사용승낙서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줬죠. 건축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사용승낙을 해줬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미 그 땅에 대한 대가는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를, 그 땅에 대한 대가를 다 받았는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또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걸 또다시 이중, 삼중으로 돈을 내게끔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한다? 부당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놓은 것이 뭐냐면은 동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건축 허가를 낸 적이 있다고 할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례로 정해놓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정해놓은 곳에서는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조례가 없는 곳에서는 현황 도로인 경우에도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봤더니 평택에도 이러한 도로가 있는데, 조례로 돼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가 나 있는 도로, 포장한 도로에 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을 하지 않은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가 났을 때는, 현황이 포장이 안 됐을 때는 사용승낙을 또 받아야 되고, 도로를 포장한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조금씩 달라서 그냥 동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또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았으나 포장된 도로에 관한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어디 경우에는 버스가 어떻게 한다? 노선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만 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다른데 90% 이상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90%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46조) 보면 건축선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1항 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이 경사나 하천철도선로 부지 그 밖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에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선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려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죠. 건축법에서 도로를 4m로 보겠다고 그랬죠. 건축법에서 도로를 4m로 보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표현하는 게 뭐냐면 불이 났을 경우, 불이 났을 경우 소방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4m입니다. 그럼 조금 아까처럼 건축법을 62년도에 만들었는데 62년도 이전에 만드는 도로는 4m가 안 되는 도로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국가에서 도로가 안 되는 것을 돈을 주고 다 수용을 하면은 아주 좋은데, 그럴 돈이 없다 보니까 건물을 안 짓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여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그때 현황도로가 예를 들어서 3m로 가정합시다. 3m면 소방자동차 못 들어오다 보니까 4m를 만들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가운데다 두고 가운데서 3m 도로라고 그러면은 일쪽이 1m 50이죠.
근데 2m다 보니까 50cm가 모자라잖아요. 50cm를 띄어서 건물을 짓게끔 도로를 만들게끔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그 반대쪽에서 또 건물을 짓다 그러면 또 1m, 2m 떨어진 데까지 건축선을 만들어서 수년이 걸리거나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은 건물을 새로 질 때 도로에 4m의 도로를 강제적으로 만들게끔 하는 것이 건축선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양쪽으로 도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중심선에서부터 2m로 후퇴한 선이라고 했는데 한쪽에 선로가 있다든지 물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는 도로를 더 넓힐 수 없다 할 때는 그 끝에서부터 얼마를 3m 떨어진 곳까지를 건축선으로 만들어서 도로로 쓸 수 있게끔 건물을 못 짓게끔 만들어서 진입도로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만들게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건축선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 노인네들이 이거 내 땅인데 소방도로에 이거 뺏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의 넓이가 포기되지 않을 때는 그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건축법 46조에 있는 건축선의 지정입니다. 자, 건축법 44조 어느 땅이든지 건물을 지려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45조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46조 건축법상 도로가 부족한 옛날 도로를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할 때는 건축선에 의해서 중심선에서부터 2m까지 떨어진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해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 요것이 이제 도로에 대한 것이 44조, 45조, 46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 219조 보면 주의 토지 통행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하나 이상 접해야 한다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그 이전에 옛날 가옥대장에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이 그냥 어떻게 한다?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축법상 도로라는 개념이 없이 내 땅이면 어떻게 한다?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고 아무 땅이나 어떻게 한다? 내가 집을 지은 땅에 그냥 진출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이미 출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땅 주인이 앞에 땅 주인이 내가 도로로 쓰고 있는 땅 주인이 막으면서 당신이 옛날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땅 주인하고 알아가지고 이렇게 내 땅을 내가 이번에 산 땅을 이용을 해서 진출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번에 샀기 때문에 나 여기다 집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출입하지 마십시오 하고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법에 의해서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여태까지 그 쓰고 있던 몇십 년을 쓰고 있던 집에 들어가려면은 진입도로를 막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뭘 어떻게 들어가? 크레인 불러가지고 크레인을 타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나오려면 또 크레인 불러서 크레인 타고 나오면 되죠. 이럴 수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럴 때에 주의 토지 통행권 옛날부터 다니던 통로를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어느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 통행권 또는 통로를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자, 보십시오.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옛날부터 이미 다니고 있었던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없던 도로를 새로 주의 토지 통행권에서 새로 통로를 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기 전에 이미 다니고 있었으니까 막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막지 말고 통로를 내주긴 하되 내 땅 중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한쪽을 택해서 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거에는 여기 보면 뭘 내주라 그랬죠? 통로를 개선할 수 있다고 그랬지 건축법상 도로를 내주라는 얘기는 한 건 아닙니다. 출입에 어떤다? 할 수 있도록 뭘 내줘라? 통로를 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막기 이전서부터 다니고 있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쪽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통로를 내주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다니던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통로를 내주라는 것이지 건축법상 도로를 내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곳으로 인하여 그 땅에 진출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쪽을 이용해야 되지 내가 이쪽을 이용할 테니까 주의 토지 통로를 인정해달라는 거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안 했으니까 누가 막지 않습니까? 막으면 주의 토지 통행권에 의해서 통로를 내달라고 얘기하고 통로를 내주는 것만큼의 지료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가격만큼을 제가 내야지 되고 만약의 경우에 이익이 이상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진입하는 통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이것은 민법에 있는 겁니다. 220조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 토지 통행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예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옛날에 제 친구가 제주도에 땅을 같이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같이 샀어요. 근데 몇 달 전에 같이 갖고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반을 자르게끔 하고 반 자르는데 인감하고 도장을 찍어달라 해서 반 자르는 대로 인감하고 도장을 찍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거 띄어놓은 걸 봤더니 글쎄 이렇게 잘라놓으세요 하고 봤더니 도로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이렇게 끼우다 보니까 뚝 잘라가지고 뒤 땅은 우리 생각해 갖고 앞에 땅으로 그런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던 거 보니까 그래서 뭐 이게 내가 보지도 않고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뒷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렇게 분할로 인하여 명시가 됐을 때는 민법 220조에 의해서 그 앞에 도로까지 어떠다 통로를 내주게끔 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토지통행권에 의해서 통로를 내준다고 했을 때는 이제 판사님이 판결을 해줄 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는 건물을 짓고 건축법에 의한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하니까 4m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니까 4m를 사용 승낙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4m에 대한 치료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판사님이 4m를 폭으로 해서 치료 감정을 하라고 하고 그 치료 감정에 의해서 어떤다? 사용을 하게끔 하고 거기다가 하나 더 얘기를 했을 때에 여기에 이렇게 치료를 주고 이 통로를 통하여 가스나 수도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어떤다? 이 조정에 넣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할 때 뭐냐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몇 년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지나가? 도시가스가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도시가스로 연결해야 되겠죠.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도시가스에서 그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처음에 주의토지토지권으로 판결을 받을 때에 수도, 배수로, 가스 이런 기타 주택에 필요한 것은 이 통로를 통하여 이용하기로 한다 하는 것도 같이 조정조서에 넣어달라고 얘기하면은 넣어서 판결을 받아놓게끔 되면은 그 다음엔 또다시 안 받아도 되겠죠. 그러면 도시지역은 6m로 해야 되나요? 네? 도시지역은 6m로. 판단을 선택해서 도시지역이면 6m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아까 그 땅을 뒷부분을 분할해서 받았을 때요. 이 도로를 뒷부분에서 다닐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내주라 그랬는데 그때도 지료를 내야 되는지 분할해서 지료는 내줘야지 된다. 지료는 내야 된다는 거고 지료를 2기 이상 1년에 한 번씩 내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내든지 했을 때 2번 이상을 내지 않으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겠네요. 그 뒷부분 받으면 또 억울한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면 억울할 것 같은데 친구 아닌 것 같네. 어떻게 보면은 민법에 의하면은 내주라고 한 것 자체도 내주는 사람을 보면 억울하고 처음부터 옛날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을 내주던 시대에 건물이 있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은 경매로 나오는 것이 무허가 건물로 지어져 있고 진입도로가 없는 곳으로 지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그 어디야 그 일산에 갔었는데 일산 옛날 동네에 가서 보니까 그 옛날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진출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도로에서. 근데 그 옛날 도로로 들어가긴 거를 어떤다? 좀 넓었었는데 땅들이 콘테이너 갖다가 막아놔갖고 이렇게 좁게끔 만들었어요. 이렇게 좁은 길로 해갖고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옛날에 진입도로가 없을 때 옛날 집으로 지어놨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주는 사람도 억울하고 다니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건축법에 보면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있는데 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바뀌어졌는데 맨 처음에 62년도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주위에 넓은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시정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 또는 차고의 대지가 인접하는 도로의 폭,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의 도로 외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령으로 정한다. 제일 처음에 건축법상에서 건축법과 대지의 도로 관계는 27조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62년도에. 이러던 것이 2008년도에 들어와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음 각기 어느 해당은 그러지 않는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이렇게 했다가 다시 2019년 10월 1일 날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만 단각구에 어느 해당은 그러지 않는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 2조에 따라 1호 남을 따라 농막을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건축법에서 바뀌어 왔다는 겁니다. 이게 구사도 관리대장이 있고 개정 후 건축법에 의한 도로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법에 의한 관리대장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몇 페이지냐면 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걸 제가 아까 강의할 때 잠시 잊었는데 몇 페이지부터 먼저 보냐면은 건축법 제45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이렇게 되어 있죠.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로 이용한 살사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 조례를 정하는 경우라 했죠. 자, 다음 2번을 봅니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지금 요게 3번이 요 3번이 2011년 5월 30일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허가권자는 제1항과 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도로대장의 일을 적어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도로관리대장의 일을 적어서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도로관리대장은 아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대장이 나오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관리대장이 나오고 이제 2011년 5월 30일부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관리대장이라는 것이 나오게끔 됩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철수가 영희한 때 도로 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철수가 도로 사용 승낙을 해준다는 것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하면 제출을 하고 하나 더 제출을 합니다. 뭐라고 더 제출하냐면 나는 이제 이 땅을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에 올리는 것을 동의합니다. 해가지고 건축법상 도로를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도로관리대장에 올리게끔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2011년 5월 30일 이후입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도로관리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그때는 불특정 다수 누구라도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는데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았던 경우는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리질 않았거든요. 따라서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만드는 도로는 조례를 통해서 동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를 난 적이 있다 할 때는 사용승낙서 없이도 되지만은 그런 것이 없는 조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 사용승낙을 받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 5월 30일 이후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로 만드는 경우에는 도로대장에 올리고 있거든요.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리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렸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없이 누구라도 다 쓰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 잘 들으십시오. 어떤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땅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용승낙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로를 만들려고 사용승낙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해주면 내가 집도 짓고 도로를 다 만들어서 아까 도로를 다 만들어서 준공을 해야지 건물 준공을 해준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허가는 받아놓고 사용승낙을 받아놓고 건물 다 못 지었을 때도 있죠. 그러면 그것은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 거야, 안 올라가 있는 거야? 안 올라간 거 아니에요? 도로대장에 안 올라가는 걸로 보는데 도로로 준공이 나왔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명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보면 개정 2012년 11월 10일 해갖고 개정된 후 건축법에 의한 도로관리대장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도로관리대장에 올리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형적인 조건 등에 따른
도로와 구조의 넓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건축법에서 인정한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건축법에서 인정한 도로가 막다른 골목길로서 막다른 골목길이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2m만 돼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건축법에서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얘기는 2m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10m 미만의 골목길인 경우는 2m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막다른 골목길이 10m 이상이고 35m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3m만 돼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막다른 골목길이 35m 이상이 되면은 6m를 건축법상 도로를 보고 도시 지역이 아닌 면읍 지역에서는 4m만 넓이를 가져도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 이럽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 지역이 있고 비도시 지역이 있는데 도시 지역에서는 6m, 비도시 지역에는 4m. 10m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 지역이든지 비도시 지역이든지 막다른 골목길이 10m 미만인 경우는 2m. 도시 지역이든지 비도시 지역이든지 막다른 골목길이 10m에서 35m일 때는 도로의 넓이가 3m가 돼야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건축법상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질의. 질의문은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지 인정 여부 및 이에 따른 건축 허가 가능 여부. 당해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자동차가 필요 없는 등 주차장 법규에 적합한 경우로서 사람의 통행이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자동차의 통행은 불가능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판단해 건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집에를 들어가려 하다 보니까 계단이 있을 수 있죠. 계단이 있어서 자동차가 못 들어가면은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원래는 안 나는데 자동차가 못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못 들어가면 주차장을 못 만들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건축법에서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못 만들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5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인 경우에는 주차장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동차가 못 다니는 곳에서는 50제곱미터 미만의 주차 의무를 해소하는 정도의 집을 지으면 된다 이런 얘기고, 또 내 땅에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에서 내 땅에서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면은 내 땅에 주차장을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의 내 땅에 진입할 수 있는 땅에 주차장을 별도의 곳에 만들어 놓으면은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는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건축법상 도로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들어올 수 있고 자동차가 못 들어오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자동차는 다닐 수 있지만 사람은 못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 다니는 곳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은 건축법상 도로로 보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자동차는 못 다니더라도 뭐는 다녀야 돼? 사람은 다닐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은 못 다니고 자동차만 다닐 수 있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를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 그 우리 4월달이 5주죠. 그러니까 원래 한 달에 4번 해서 2시간씩 해서 사이다 8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도로 강의를 할 땐 조금 부족했으니까 이번에는 5번을 다 채워서 도로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서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